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천간과 지지, 즉 천간, 갑을병정무기 경신인계, 또 지지, 자축임묘 진사음묘 신유술해, 각 글자가 음인지 양인지, 또 각 글자가 오행 중에 목인지 환지 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각 글자 간의 관계가 서로 도와주는 관계, 생한 관계인지 서로 극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목화는 봄에 해당하고 간목, 을목은 봄이고 병화, 정화는 여름이고 화에 해당하고 또 모토, 기토는 병화, 정화와 같이 봐서 이 모두 다가 양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또 경금, 신금은 금에 해당하고 또 임수, 개수는 수에 해당하고 모두 다 음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또 지지로 보면은 봄은 인묘, 진이고 인목, 묘목은 목이고 양이고 진은 진과 술은 봄이지만 진은 음양으로 따질 때는 음으로 분류를 하고 술은 가을이지만 음양으로 분류할 때는 양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 오, 미는 여름의 글자들이고 화에 해당하고 이렇게 진, 술, 충, 미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오행으로 오면 토에 해당해요. 신유는 음양으로 따지면은 음이고 가을이니까요. 오행상으로는 금이고 해자는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하고 음양으로는 음에 해당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 각 글자를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동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글자는 음이네, 양이네, 오행 중에 목이네, 금이네,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각 글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생하는 관계인지 극하는 관계인지 이 수에서 요 화살표 방향으로 있는 거는 서로 생하는 거예요. 생하는 게 목생화, 목이 불을, 화를 생한다, 생한다, 낳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생한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 소리예요. 생산한다,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목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화가 활성화되는데 도와준다, 도와준다, 기여한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나무는 불을 활성화하는데 도와주고 나무는 불을 만들어내고 또 불이 활활 타면은 남는 게 재가 남습니다. 재가 오래 퇴적되면은 그것이 토가 돼요. 그래서 화는 흙을 낳는다, 도와준다, 생한다 그런 의미고요. 토가 오래오래 퇴적되고 그러면은 단단하게 굳어서 바위가 되고 철광석이 돼요. 그래서 토생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위가 오래되면 그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생하죠. 그래서 단단한 그 바위일수록 물을 아주 그 필터링을 잘 해서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금생수, 또 물은 나무를 잘 자라도록 생화해 준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자연스럽게 계절이 순환되듯이 오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행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생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수 입장에서 목을 거치지 않고 수에서 한 단계 목을 건너뛰고 화로 다이렉트로 직접 가는 거를 극한다 그래요. 극. 이게 보면은 칼도의 이길 극이거든요.
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물로 끄거든요. 불 입장에서는 수가 칼로 자기를 이기니까 불 입장에서는 수에 응해야 돼요. 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강압으로 자기를 끄니까, 극하니까. 화의 입장에서는 수를 따라야 된다. 응할 수밖에 없죠. 그걸 하니까. 칼로 이기니까. 또 화의 입장에서는 토를 거치지 않고 원래 화생토, 토생금에서 금까지 가야 되는데 화로부터 금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가면은 이게 화가 금을 극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금반지나 쇠붙이는 불로 극을 할 수가 있어요. 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 화에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화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응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네. 또 화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금이 수를 통해서 목으로 가지 않고 금에서부터 목으로 직접 가면은 금이 목을 극해요. 그러니까 금은 도끼, 쇠붙이 이런 건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쇠붙이가 도끼가 다시 목을 그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금의 요구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그러죠. 또 나무는 화를 통해서 토로 가지 않고 직접 토로 가면은 목극토라고 그래요. 저 아무리 단단한 흙이라고 그래도요.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의 뿌리에 의해서 이 토가 부드럽게 갈라집니다. 이 나무 뿌리가 그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토 입장에서는 목의 요구사항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극을 받으니까 그래요. 목으로부터 극을 받으니까. 이 극자가 칼로 이기기 때문에 토 입장에서는 극을 받는 입장에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가면은 생하는 관계인데 다음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가면은 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기 금을 건너뛰고 토가 수로 가면은 토국수를 하는 거고요. 수가 목을 건너뛰고 화로 직접 다이렉트 들어가면 수국화가 되는 거고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죠. 이게 극의 의미입니다. 이 밖으로 전체적으로 도는 것은 이 생의 개념이고 한 단계 건너뛰어서 가는 것은 모두 동일한 논리로 극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극하는데 왜 상생이라고 그랬을까? 상은 서로 상자입니다. 만약에 수가 목을 생한다. 그러면은 수는 일방적으로 목에게 기운을 주는 건데 에, 수 입장에서는 내 기운을 목한테 뺏기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수 쪽으로 준다는 얘기고 그런데 어떻게 생을 받느냐 수가 상생이니까 수도 뭔가 이기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수가 목을 도와주면은 목의 기운이 커집니다. 왕성해져 가지고 이 목이 기운이 왕성하고 강력해졌으니까 토를 극을 해요.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는 토로부터의 극을 받는데 이 내가 도와준 목이 토를 극함으로써 토의 기운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토가 약해가지고 나를 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 입장에서는 내가 목을 도와줬더니 목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은혜라고 그럴까요? 은혜를 갚느냐면은 나를 극하려고 하는 토를 목이 대신 극해줌으로써 약화시켜서 나를 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 논리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여자 사주가 여자 사주가 수면은 목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자식이 어머니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뭐 누구로부터 토의 공격으로부터 자식이 토를 극해서 이 약화에 만들어서 약화시켜서 토의 공격을 어머니가 안 받도록 해주는 게 자식이라고 이 목이라고.
목이 토를 극함으로써 어머니 입장에서는 토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토를 약화시킴으로써 어머니가 공격받지 않게 목이 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수 입장에서 목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도 수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토로부터의 공격을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화가 토를 생하면요. 토가 왕성해짐으로써 이 수를 극해요. 그러니까 불 입장에서는 토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화가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불로부터의 공격, 물로부터의 공격을 토가 극해서 차단시켜요. 이게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수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못 오게 토가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수한테 야 우리 어머니 공격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자식이 수를 극해요. 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도와주면은 도움을 받는 게 그거예요. 금이 수를 도와주면 생해주면은 수가 커져가지고 금이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 화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금붙이를 불이 와서 녹인다. 그 공격을 이 금이 수를 많이 생함으로써 수가 화를 꺼줘요. 꺼주니까 이 화가 금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도와주면 도움을 받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내가 수라고 그러면은 목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왕성하게 노력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수가 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은 이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결과가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토의 공격을 내가 이 일하는 이 목이 토를 어, 극함으로써 수 입장에서는 토의 공격을 이 목이 차단시켜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수도 좋고 목도 좋다. 그래서 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상극은 무엇이냐? 이렇게 수 입장에서 목을 생각해서 목생화로 가지 않고 수로부터 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극이라고 했거든요. 극을 하면은 내가 이 생하는 것보다 극하는 것이 수 입장에서는 기운이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화 입장에서는 수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약화가 되는 거예요. 약화가 되니까 이 사람이 화가 약화되니까 토를 생할 여력도 없어요. 여력이 없으니까 토도 그렇게 강력해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토가 나를 공격하지도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수로부터 화가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극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를 극하면은 이 화는 수의 입장을 따라야만 하고요. 거꾸로 수는 화를 사용할 수 있고 어, 수익할 수 있고 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게. 그런데 수보다 화가 약하면은 내 힘으로써 화를 통제 관리할 수 있겠으나 수보다 화가 더 강력하다. 아주 화가 왕한 강력한 화를 수가 통제하려고 하면은 거꾸로 얘 화가 더 왕해집니다. 왕성해져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물 한 바가지를 끼얹으면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고 불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 물속에 있는 산소가 공급돼서 더 왕성하게 더 잘 타요. 마치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수가 뽑으면은 사자가 아주 성질을 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화가 왕성해지면은 토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더 생해져요. 그래서 토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수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토로부터 극을 받아요. 또 화가 왕성해지면은 이 금을 극하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금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힘이 약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 입장에서 화가 내가 관리 통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걸 극하면 좋은데 나보다 힘이 월등히 강력한 화를 극한다고 하면은 이 화가 잠자는 사자가 성질을 내는 경우와 같이 화가 왕해져가지고 왕성해서 토를 많이 만들어내서 수 입장에서는 토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화가 금을 극했으니까 금이 작아지니까 수 입장에서는 금의 도움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수 입장에서는 공격은 세게 받고 도움은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 잘못 그걸 하면은 나보다 센 애를 그걸 하면은 손해가 안팎으로 오는 거예요. 극도 받고 도움은 조금 받고 이게 상극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서경에 보면 이 천도 하늘에 도는 복선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음탕하거나 나쁜 일, 악한 일, 선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화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목을 도와주면 선을 행한 거죠. 그러면은 이 목이 토를 극해줌으로써 수가 공격받지 않게끔 목이 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선화합이죠. 또 주역에도 적선지간은 즉 선을 쌓는 집안은 필유 반드시 있다는 거죠. 뭐가 여경 넘치는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홍범은 큰 법이라 소리예요. 큰 룰. 그것이 9개 있다. 그래서 이게 동양의 정치 철학의 그 근본이라고 할까요? 예, 정치의 근본 원리.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현대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리더십의 원리이기도 해요. 홍범에 보면은 9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오행의 원리예요. 오행. 그리고 오행도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요.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통찰력을 많이 줍니다. 병력 공부하는데요. 그게 9가지 법 중에 첫 번째가 오행이고 두 번째는 오사 지도자가 해야 할 5가지 일을 수, 화, 목, 금, 토에 대응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수는 용모를 뜻하고요. 용모는 공손해야 된다. 화는 말을 뜻해요. 그래서 말은 순리에 맡겨야 되고요. 그래서 목은 보는 걸 뜻해요. 보는 것은 밝게 봐야 되고요. 금은 듣는 걸 뜻하는데 아주 총명하게 잘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토는 생각, 사를 뜻하는데 생각은 깊게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가 오사고, 세 번째는 팔정, 네 번째는 오기, 다섯 번째는 황극, 여섯 번째는 삼덕, 일곱 번째는 계의, 예, 그렇게 여섯 번째가 삼덕, 일곱 번째가 계의죠. 계의는 의심스러우면 점을 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9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리더십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 사주에 있어서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 내지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글자는 어떤 글자인지, 이른바 십신이라고 그러죠. 십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